자, 해보자. 자, 오늘 배울 파트가 이제 최대최소의 이제 미분이고요. 우리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최대최소를 구해볼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3차 함수, 4차 함수 개형 그리기고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최대최소를 구할 거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3차 함수 개형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지난 시간에? 최고차항계수가 플러스일 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4차 함수 개형도 이제 얘기하면 4차 함수 개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요런 식으로 되는 거, 요런 식으로 되는 거, 그리고 요렇게 되는 형태의 4차 함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는 닫힌 구간, 끝점이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최대최소를 구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3차 함수의 최대최소를 구한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걸 얘기했죠. 이 비율 관계를 좀 통하면 해당하는 요 값들을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다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극대와 극소가 되는 점, 그리고 그 점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해당하는 요 비율 관계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얘기했다. 이 비율 관계가 항상 몇 대 몇이냐면 2대 1이 된다. 여기도 2대 1이 된다. 그래서 항상 극대와 극소 쪽이 나머지 쪽이 2대 1이 된다는 성질 가지고 우리는 나머지의 이러한 좌표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어떤 범위가 나오면 누가 가장 크고 작은지를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뭐냐면, 자, 극대와 극소에 중점이 있고 항상 이 점이 우리가 일명 변곡점이라고 불렀는데 이 점에서 항상 3차 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랑 마치 요 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긋게 되면 비율 관계가 하나가 더 나온다는 얘기야. 그 비율 관계까지는 3차 함수 풀 때 생각보다 자주 이용하니까 꼭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즉 어떤 비율 관계냐면 여기 대 여기의 비율 관계가 마찬가지로 또 성립을 해. 그 비율 관계를 보면 1대 루트 3이다 라는 비율 관계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여기가 1대 루트 3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저런 비율 관계를 당연히 직접 계산을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계산하는 과정이 시간을 조금 단축하기 위해서 이런 비율 관계를 외워두면 해당하는 내가 저런 값들을 찾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답을 낼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3차 함수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 비율 관계 두 개를 좀 기억을 하자. 그래서 여기가 극대와 극소 쪽이 여기가 2, 여기가 1, 그리고 3차 함수에 해당하는 극대와 극소의 중점에서의 x축과 평행선을 그었을 때 이 극소가 되는 점과 여기 다시 만나는 점 비율 관계가 1대 루트 3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좌표가 예를 들어 루트 3이라고 나오면 여기가 곧바로 1이 된다는 거야. 여기 0이면. 루트 3이면 1. 거꾸로 얘가 루트 3이야. 그럼 얘가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값들을 조금 더 빨리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4차 함수로 가보자. 4차 함수는 당연히 2차 함수 개형인데 2차 함수 개형은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4차 함수 요거 또는 요걸 볼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유형 볼게요. 자, 아마 지난 시간에 4차 함수 요 개형 몇 번 그려봤죠? 요렇게랑 그리고 요렇게 개형을 몇 번 그려봤을 거다. 그러면 요놈의 마찬가지 최대최소를 구하라는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당연히 우리가 항상 이 그래프를 그리면 구할 수 있는 값은 이 값하고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얘는 알겠지만 미분한 3차 함수가 중근 갖는 경우 여기가 나머지 근 하나를 갖는 경우가 되겠다. 그랬을 때 마찬가지 우리가 요것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요 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긋고 해당하는 요 극소를 지나는 요렇게 가게 되면 이 비율 관계도 마찬가지 항상 일정하게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 값을 마찬가지 구해보면 이 비율 관계가 항상 3대 1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3, 그럼 여기가 0, 그럼 여기가 1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마3, 0, 1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요런 두 개 값만 알고 있으면 이 점을 바로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실제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구해봐도 항상 저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3대 1, 그러니까 요쪽도 그려보면 마찬가지 이렇게 해보면 여기는 1대 3이겠죠? 여기 1대 3.
요런 비율관계가 항상 성립한다 알아두면 우리가 이런 함수값들을 찾는데 유용하다라는 거죠. 왜? 당연히 이제 범위가 딱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려고 보면 여기 이 값이 중요하거든. 이 값이 얘보다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율관계를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만 더 배우면 된다. 자, 4차 함수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얘 개형이 미분한 3차 함수의 간격에 의해서 이렇게 높이가 같을 때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를 때가 있다라고 했죠. 그럴 때 중요한 거는 요 두 문제는 방법이 없어. 요거는 어떤 비율관계나 이런 것이 성립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요거는 우리가 방법이 없고 우리는 유일하게 4차 함수의 요 개형만 유일하게 우리가 그래도 비율관계가 조금 성립한다라 그래서 요것만 조금 알아두자. 얘는 여기 극대를 지나면서 마찬가지 요 x축과 평행한 선을 긋고 해당하는 여기에 극소가 되는 점을 요렇게 나누게 되면 얘도 항상 무슨 비율관계가 성립하냐면 요 비율관계가 1대 루트 2가 된다라는 것을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요 비율관계 항상 1대 루트 2. 여기가 1대 루트 2. 그래서 이 비율관계를 알고 있으면 이 문제에서는 여기 극대와 그리고 극소들을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해당하는 내가 비율관계를 통해서 이 점들을 빠르게 캐치함으로써 해당하는 내가 범위가 주어졌을 때 누가 높은지 낮은지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런데 4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답이 없어. 얘는 결국에는 내가 극소, 극대, 극소 찾고 범위까지 진짜로 구한 다음에 가장 높은 데랑 낮은 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짜증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나중에 적분을 조금 배우게 되면 그래도 조금은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게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단축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조금 계산을 줄이는 용도밖에 안 될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문제는 다 찾아봐야 되는 거니까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이거는 많이 나오진 형태는 아니다 오히려. 왜냐면 많이 나와야 한 문제 정도가 나오겠지만 시간을 좀 들여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비율관계 어떻게 4개 우진이 외울 수 있겠니? 아, 그래? 준석이는 어떻게 비율관계 좀 외울 수 있겠나? 증명해 줄까? 아, 그래. 증명하면 저 결과가 나와 해보면. 그래서 2대1 알았죠? 1대 루트 3 그리고 여기는 3대1 3대1 해당한 여기가 1대 루트 2 1대 루트 2 아나 예빈이?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요거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문제들은 적절하게 이용해서 풀고요. 이용 안 되는 거는 결국 다 구해서 풀어볼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3차 함수는 저거 이용해서 풀 거고 4차도 요 개형을 이용해서 푸는데 요 개형만 이용해서 못 푼다라는 거다. 자, 한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부터 한번 해보자. 자, 구간 -1부터 4에서 뭘 구할 거냐면 요 4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라는 거다. 그럼 일단은 4차 함수를 그려야 된다. 4차 함수를 그린다라는 것은 쟤를 미분해서 그릴 거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12x 세제곱에 마이너스 48x의 제곱에 더하기 36x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는 얘를 얼마로 묶어줘? 12x로 묶어라.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얼마가 돼? 3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 당연히 여기가 3과 1의 마이너스가 돼서 요 놈의 근은 0 그리고 1 그리고 3이 되는 놈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3차 함수를 그려보면 간격을 잘 맞춰서 여기에 0 되는 거 그리고 1 되는 거 그리고 3 되는 것에 간격을 맞춰보면 해당하는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얘를 가지고 우리가 4차 함수를 그린다는 것은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해당하는 여기 간격이 더 넓기 때문에 증가한 양보다 감소한 양을 더 많게 그려줘야 된다. 따라서 감소 증가, 많이 감소 증가 이런 식으로 그려서 해당하는 요 놈이 0 여기가 1 그리고 여기가 3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야? 마이너스 1부터 4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그리고 4도 여기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최대와 최소를 구한다라는 것을 최소는 명확하게 알겠네. 최소는 얼마 집어넣은 거? 3을 집어넣은 게 최소라는 걸 알겠지만 최대라는 값은 우리가 해당하는 요 얼마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를 넣은 거, 그리고 1 넣은 거, 그리고 얼마 넣은 거? 4 넣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찾아줘야 된다라는 거다.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것들은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최대만 잘 구해보면 되겠다. 최대는 우리가 총 3개의 함수값을 좀 비교해보자. 따라서 F-1, F1, F4만 비교해서 누가 가장 큰지를 확인해보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3 더하기 얼마? 16에 플러스 18 마이너스 2인 거고 1이면 3 마이너스 16에 더하기 18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4를 집어넣게 되면은 3 곱하기 4의 4제곱에 마이너스 16 곱하기 4의 세제곱 더하기 18 곱하기 4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겠다는 거죠. 이쪽 밑에 계산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4의 4제곱으로 조금 묶인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4를 여기다가 주면 4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요렇게가 되니까 해당하는 얘는 4의 4제곱이 마이너스 4개 플러스 3개니까 마이너스 1개가 되겠다라고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이쪽도 계산하게 되면 얘가 우리가 이게 얼마냐 4의 제곱 묶어볼까? 4의 제곱 묶어주면 18 빼기 16이니까 2가 될 거다. 따라서 여기가 16 곱하기 2니까 32, 요게 30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여기 두 개가 만나면 34, 그리고 여기 35네. 그리고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거는 작나봐. 그래서 가장 최대는 35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최대값 35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3을 집어넣은 거니까 3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3을 집어넣게 되면 마찬가지 3 곱하기 3의 4제곱 마이너스 16 곱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18 곱하기 3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뭐 계산하는 방법은 묶어주는 거죠. 항상 두 개를 묶어라. 두 개는 3의 세제곱으로 묶이겠죠. 그럼 여기는 3의 세제곱 묶으면 9 마이너스 여기가 16이 될 거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더하기 18 곱하기 3의 제곱이고 여기다가 3을 하나 줄 수가 있어. 그러면 3의 세제곱을 묶으면 마7에다가 3 줬으니까 더하기 6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9가 될 거다. 따라서 최대는 35, 최소는 마이너스 29에서 두 개를 더하면 6이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문제야. 따라서 이렇게 3차 함수가 관련된 4차 함수의 개형이 미분한 3차 함수가 간격이 불일정할 때는 함수값을 다 비교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함수값을 큰 계산할 때가 있더라. 그럴 때 당연히 너네도 계산을 많이 해봤겠지만 그런 계산할 때 이런 거듭제곱이 크게 나왔을 때는 최대한 묶어가면서 계산을 해야지 진짜로 이거 진짜 계산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뭐 4의 4제곱 하면서 계산하면은 우리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말릴 수도 있다는 거다. 오케이? 자, 졸리니까 밑에 거 한번 해봐. 이건 스스로. 자, 그 다음 문제. 우리가 미정계수 결정이다. x가 이렇게 ax제곱 마이너스 6ax제곱 더하기 b고요. x가 마일부터 2에서의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9일 때 양수 a 더하기 b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개형을 뭐 할 거다? 그리겠다는 거야. 자, 개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 두 가지로 한번 좀 설명해 볼게. 첫 번째는 그냥 미분해서 그리는 방법이다. 쟤를 미분하게 되면 당연히 3a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그리고 12a의 x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 얘를 3a x로 묶어주면 당연히 x-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 당연히 미분한 거의 근은 0과 얼마가 되면서 4가 되면서 여기가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 해당하는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해당하는 여기가 얼마고 0이고 여기가 4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범위가 그런데 얼마부터 얼마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가 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생각을 해볼 거냐면 결국에는 범위를 이제 표시할 거다라는 거죠. 자, 2가 딱 어디야? 요 놈과 요 놈의 무슨 점에 있어? 중점에 있으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어디 있냐면은 선생님 일단은 3차 함수가 나오면 여기 값들은 그래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필요가 없을지언정 한 번씩은 구해보는 게 괜찮아.
그래서 아까 그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 체람이 긴장합니다. 체람 긴장해. 자, 체람은 여기 얼마인지 알겠어? 여기가? 여기 얼마? 여기 얼마인 것 같아? 여기 얼마? 여기? 얼마야? 체람이 얼마야? 그렇지? 6 맞지? 2대1이니까 여기 얼마라? 6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그럼 진우 여기 얼마야? 진우 여기는 얼마야? 좀 알려줘봐. 마이너스 2가 된다. 맞죠? 자, 뭐야? 2대1이야. 벌써 몰라? 자, 2대1. 여기가 4칸이니까 여긴 2칸. 4칸이니까 2칸.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봤더니 범위가 얼마래 저거?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여기 어딘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어딘가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범위 내에 뭘 구할 거냐면 최대와 최소를 구할 거다. 그럼 명확하게 얼마 집어넣는 게 최대가 되는 거냐면 0 집어넣는 게 최대가 되는 거고 최소는 마이너스 1과 2 중에서 최소값을 간다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선생님 요거를 원래는 두 개 함수값을 비교해서 구해야 되겠지만 요것도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다면 아까 선생님이 요 극대와 극소의 중점에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그리면 또 뭐가 성립한다 그랬어? 비율 관계가 또 하나 성립한다 그랬죠. 자, 이 비율 관계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루트 3이야. 그럼 여기가 2잖아. 요만큼이 얼마가 돼야 돼? 2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야. 2 루트 3이면 루트 3이 대략 얼마야? 1.7 정도가 돼. 그러면 2 곱하기 1.7이니까 얼마야? 3.4가 된단 말이야. 그럼 3.4니까 2에서 3.4를 빼. 그럼 마이너스 1.4 정도가 돼. 그럼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는 여기보다 어디 있어요? 살짝 더. 얘가 마이너스 1.4니까 요쪽에 있어야 되는 거. 요쪽에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에서의 최소는 얼마는 거? 2는 거고 최대는 0이라고 또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은 거? 0을 집어넣은 거. 그리고 2를 집어넣은 것만 비교하자. 혹시나 의심스러우면 마이너스를 도 한번 계산해 볼게. 자, 그래서 0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저기가 b가 될 거고 2를 집어넣으면은 8a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4a 더하기 b가 되는 거니까 b 마이너스 16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6a 더하기 b니까 얘는 b 마이너스 7a가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b 마이너스 16a 두 개를 비교하면 얘가 명확하게 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비율 관계를 알고 있으면 그래도 누가 작은지를 좀 바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얘가 얼마가 되겠고 3이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29가 되는 AB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따라서 B는 3이고 B에다 3을 집어넣으면 넘어가면 A는 당연히 얼마냐면 2가 되겠다라고 구하는 문제다. 그래서 이게 이제 3차 함수를 그리는 첫 번째 요령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자, 요 개형을 선생님이 다른 식으로 그리는 것도 좀 알려줄게. 제가 3차 함수를 미분을 안 하고 그리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오케이? 자, 3차 함수를 미분 안 하고 그린 요령의 문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2차 함수를 그릴 때도 방법이 두 가지야. 하나는 완전 제곱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거나 하나는 근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맞지, 준서가?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3차 함수도 근을 통해서 그려보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가 0이 되는 근은 당연히 구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다. 하지만 요거를 제외하면 0이 되는 구조가 조금 보일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빼고 지금 뭘로 묶여? AX제곱을 묶이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상수항을 빼고 묶이는 모양이 나온다면 걔를 그놈으로 묶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AX제곱으로 묶어주고 X 빼기 얼마라 그러고 6이라고 하고 더하기 B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식이 정리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요놈 B를 지우면 이 fx 3차 함수는 0에서 중근이고 나머지 근이 얼마인 놈이야? 6인 놈이 되는 거야. 그 놈을 y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거야. b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요 3차 함수를 그리라는 것은 y는 b를 먼저 그려.
그리고 0에서 중근, 나머지가 6에서 근이 하나라고 딱 표시해 주는 거야. 그래 놓고 3차 함수를 0중근, 나머지 근이 6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됐어? 그래 놓고 해당하는 극소를 구하고 싶으면 이 비율 관계가 몇 대 몇이라 그랬으니까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태영 여기? 어려워? 왜 그래? 정신 차려. 0부터 6을 2대1로 얼마? 4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그리면 여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또. 여기를 구하면 여기가 또 당연히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봐. 미분을 한 번도 하지 않고도 똑같은 개형을 뭐 했다라는 거야. 그릴 수가 있다가 되는 거라고. 좀 알겠어? 어떻게 그린지? 응?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미분을 통해서 미분한 거의 극대극소를 가지고 해당하는 원함수를 그리는 방법과 지금처럼 상수항을 제외하고 또는 상수항까지 포함해서 인수분해가 되는 꼴은 그렇게 인수분해를 통한 해당하는 그 그래프를 그려놓고 해당하는 평행이동, 즉 요 y는 b라는 걸 그리고 영중근 나머지 근에서 그린 후에 방금 배웠던 비율 관계를 통해서 극소가 되는 지점, 그러면서 극소와 다시 만나는 지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 fx가 여기 숫자 그냥 1에 x에 x 빼기 루트 3, x 더하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3차 함수가 근이 3개인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쳐보자고. 됐어? 그러면 이 3차 함수를 그리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아, 얘는 근이 0 그리고 루트 3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인 3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최고차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여기를 이제 또 구할 수가 있다고.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 얼마? 1.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1. 그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딱 그려. 그러면 여기가 또 얼마? 2가 돼. 이게 얼마야? 2잖아. 여기 1이잖아. 얼마?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 그리고 당연히 이쪽도 얼마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꼴도 해당하는 이게 이렇게 간격이 똑같은 상황이라면 해당하는 선생님이 요 근만 가지고도 극소와 극대와 이런 만나는 점까지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낼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알았죠? 그래서 이런 간격을 조금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나머지 값들을 찾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어떤 거? 4참수 나오면 할게요. 3참수 일단 완벽하게 좀 해야 돼. 알았죠? 자꾸 이것도 2대1도 못 되고 1대3도 못 되는데 자꾸 4참 들어가면 헷갈린다고. 일단 요거부터 조금 연습을 조금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계속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 자, 그 다음에는 치환을 이용한 최대 최소 구하기. 자, 누가 봐도 지저분해 보이죠? 그리고 진짜로 거듭제곱하면 6제곱인데 우리가 6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딱 봤더니 뭐한 모양이 있다? 같은 모양이 있으니까 그 모양을 뭐해서 풀 거다? 치환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겠다. 따라서 누굴 치환하겠어? 당연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치환할 거고요. 우리는 얘를 t라고 이렇게 두겠다라는 거죠. 됐어요?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을 치환한 식이 ft가 될 거고 해당하는 요 놈은 t세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1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t의 범위가 필요하고 t의 범위는 이 2차 함수의 치역의 범위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할 거고 그럼 얘가 x 빼기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얘는 지금 무슨 볼록에 아래로 볼록에 해당하는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가 되니 범위가 지금 얼마부터 얼마니? 0부터 4니까 대칭이니까 0과 4는 딱 간격이 똑같이 이렇게 있을 거다. 따라서 최소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최대는 0을 집어넣은 값으로서 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2가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범위를 구했다? t의 범위 구했다. t의 범위가 얼마?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가 되겠다? 2까지가 되겠다라고 구해서 이 문제는 3차 함수의 여기 범위 내에서 뭘 구하자? 최대 최소를 구하자. 자,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이. 자, 첫 번째는 뭐에서 그리는 거? 미분해서 그리는 거 설명해 보자. 자, 미분해서 그려보면 3t제곱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얘를 3으로 묶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다. 그러면 얘는 근이 얼마랑 얼마가 되네? 마이너스 2랑 2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해당하는 개형은 이렇게 그려지겠고 여기가 얼마고 또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가 될 거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얼마냐 라고 구해보면 여기는 이제 얼마? 여기는 얼마 이제? 여기는 얼마? 4가 되겠고 좋아. 뭐 4차야. 이 시간 이거는 빨리 외워. 자, 마이너스 4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자, 범위가 근데 얼마부터 얼마야? 마이너스 2부터이니까 그렇게 풀 필요가 없었죠. 이거는 마이너스 2부터 여기 2까지니까 결국에 최대는 얼마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2는 거고 최대는 2를 집어넣은 거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한 거는 당연히 미분을 통한 최대 최소 그래프를 그린 거고 자 미분 없이 그리는 것도 해볼게. 자 봤더니 ft가 요렇게 3차 함수가 주어졌는데 상수항을 빼고 나면 그래도 요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ft라는 것을 이제 미분 없이 한번 그래프 개형을 봤더니 얘를 t로 묶어주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12에 더하기 1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요 1을 제외하면 3차 함수의 근이 0, 2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이해돼? 그러면 여기는 뭐? y는 1을 그려주는 거야. y는 1을 그려주고 해당하는 요 놈의 근이 여기가 0, 여기가 2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3이라고 딱 3차 함수를 잡아주고 해당하는 3차 함수 세근을 이용해서 요렇게 그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이제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 얼마라고? 여기가 2 이렇게 딱 구하는 거라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라고 딱 구해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얼마다 또 4가 되겠고 여기가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4가 되겠다라고 그릴 수도 있다가 되는 거야. 어떻게 알겠어? 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우리가 3차 함수의 개형을 훨씬 더 조금 빨리 구할 수가 있고 미분을 안 해도 되니까 우리가 시간을 조금 더 절약하면서 해당하는 개형을 파악하는 데 충분히 더 도움이 될 거다. 다들 눈 감고 듣네. 좋아 좋아. 예빈이 충분히 잤어? 아 그래. 자, 그래서 답은 얼마 집어넣은 거? 여기다가 마이너스 2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냐? 마8 더하기 24 더하기 1이니까 16 더하기가 17이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7이겠죠? 이거 마이너스 지금 아니구나. 집어넣어봐야 되는구나. 여기다가 이제 2를 집어넣어보면 얼마야? 8 마이너스 24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해당하는 값은 마16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될 거다. 따라서 최대는 17, 최소는 마이너스 15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다. 자, 한번 계속 해볼게요. 그렇죠? 뭐 계속 진행해보죠, 뭐. 자, 그 다음 문제. 최대, 최소의 활용 문제들. 자, 아마 이제 활용 문제들은 당연히 대표적으로 길이, 넓이, 부피에 관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고, 결국에 이 글을 읽고 만족하는 식을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다. 그 식을 구해놓으면 그것은 3차 함수 또는 몇 차 함수? 4차 함수가 되니까 그놈의 뭘 구하라 문제다?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한번 12번 볼게요. 자, y는 x제곱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3,0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림을 그려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자, 그림을 그려보면 y는 x제곱이라는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여기에 얼마? 3,0이라는 점이 있을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에 뭘 구하라는 거다?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점을 모르니까 미지수 p라고 두고 해당하는 좌표를 t, t의 제곱이라고 두겠다. 자, 첫 번째 풀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볼게. 우리는 당연히 이 거리의 최소를 구한다는 행동은 이 거리를 구해보는 거야. 이 거리는 선분 AP의 길이로서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에 당연히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t-3의 제곱에 더하기 t의 t제곱 마이너스 0의 제곱이니까 4제곱이 돼서 몇 차 함수의 지금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냐면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거고 문제에서는 최소를 구할 거니까 저 4차 함수에 뭘 구하자?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다. 자, 범위 설정하시고요. 범위는 당연히 t는 아무거나 될 수가 있으니까 실수 전체에서 4차 함수의 뭘 구하기? 최소값 구하기다. 자, 4차 함수의 최소값은 뭐야? 요 놈을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뭐해서 미분을 통해서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저놈을 미분해보면 4t 세제곱에 더하기 요거 미분해보면 2t-3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 얘를 전개해보면 2t-6이 돼서 일단은 또 얘가 0이 되는 것을 구하자. 누가 봐도 얼마 넣으면 0이니까 1 넣으면 0이니까 얘를 인수분해해서 t-1 적어주고 해당하는 나머지 2차식을 계산하는 거 4t제곱에 뒤쪽에는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해당한 여기가 6t가 될 거니까 2t가 되려면 6t니까 2t가 되려면 더하기 4t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요놈이 무슨 근을 가져? 허근을 가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얘는 미분해서 0 되는 근이 뭐밖에 없는 상황? 1밖에 없는 상황에 4차 함수를 그려주는 거다. 이렇게 미분한 거의 근이 1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그리냐? 해당하는 이 1차 함수를 그냥 그려주면 돼. 어차피 이걸 가지고 4차 함수를 그린다는 것은 내가 X축과 증가와 감소만 조사하는 거니까 증가와 감소는 여기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실제로 2차는 그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t-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려놓고 해당하는 부호 마이너스 플러스에 의해서 3차 함수가 근이 하나면 그 4차 함수는 그냥 몇 차 함수 개형이다? 2차 함수 개형이 돼서 2차 함수 개형 1에서 최소를 갖는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1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답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다. 따라서 1을 집어넣어보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우리가 4 더하기니까 5가 되겠지? 따라서 요거는 5가 될 건데 내가 구하는 최소는 뭐야? 루트 안에 최소가 되는 거니까 내가 구하려는 최소값은 루트 5가 되겠다라고 구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은 4차 함수를 그릴 건데 미분한 거의 근이 만약에 3차 함수 중에 하나만 나오면 어떻게 그리겠냐? 거기서 인수분해가 되는 1차 함수만 그려서 거기에 부호를 가지고 4차 함수를 그리겠다는 거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모든 문제에서 통용돼서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볼 거야. 자, 지금은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말 그대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그런 식을 세워서 최대 최소를 구했다면 얘가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 태영아, 만약에 얘가 3차식이야. 만약에 요 식이 3차였던 거야. 그럼 얘가 3차면 이게 몇 차식이 나오겠어? 이번에 얘가 3차야. 그럼 이거 몇 차 나와? 총 요거 계산하면 정신 차려. 이거 몇 차 나오겠어? 총 아니지. 방금 2차일 때 거리 공식 쓰면서 4차가 나왔다고. 그럼 얘가 만약에 3차식이야. 그럼 얘는 몇 차 나온다고? 몇 차 나와? 6차가 나온다고. 그럼 얘가 3차 함수만 돼도 이 풀이가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야. 됐어? 그리고 얘가 만약에 지수함수야. 로그함수야. 삼각함수야. 유리함수야. 무리함수야. 이게 나올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상황에서도 당연히 뭘 물어보가 있어.
한 점부터 그 곡선까지의 거리에 뭘 물어보겠어? 최소를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 이 풀이가 되냐? 아니, 안 돼. 이 풀이는 유일하게 이 함수가 2차 함수일 때만 먹히는 풀이야. 하지만 이 문제는 어떤 영역에서든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어떤 문제? 한 점으로부터 곡선까지의 거리에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를 들어 나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풀죠? 나부터 가장 가까운 거, 우진아. 선생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을 찾고 싶은 거야. 그게 한 점으로부터 곡선까지 거리 중에 가장 작은 걸 찾는 것 같은 행동이라는 거야. 이 말 이해하겠어? 얘야, 제발 좀 들어봐. 정말 중요한 얘기 하니까. 그러면, 야, 나부터 가장 가까운데 어떻게 찾아? 나 여기 있어. 나랑 가장 가까운데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아, 준서가? 나랑 가장 가까운 거. 넌 거 같아? 왜 너야? 가장 가까워서. 자,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풀이를 하려면 나를 좌표로 찍고 각을 좌표로 찍어서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다 비교해 봐야 돼. 이 말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풀겠냐면은 얘들아, 나랑 니까지의 거리, 나랑 니까지의 거리, 나는 니까지의 거리 중에서 가장 가깝다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는 거야. 나를 좀 원을 그려. 그 원을 그리다가 넓혀 나가겠죠. 그러다가 최초에 딱 걸리는 놈이 가장 뭐한 놈이겠어? 가까운 놈인 거 이해돼? 이 말 이해하겠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야. 이미 곡선과 한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를 구한다는 행동은 봐봐.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뭘 그려라? 원을 그리라는 거야. 원. 이렇게 원을 그리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원을 이걸 확장하다가 보면은 이 곡선과 딱 처음으로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걔가 가장 뭐한 점이겠어? 가까운 점인 거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딱 그리다가 얘가 딱 요 곡선과 원이 서로 뭐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고 이 점이 결국에는 이 점부터 곡선까지의 거리 중에 가장 뭐한 점이 되겠다? 가까운 점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원과 곡선이 접할 때 문제를 풀겠다라는 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곡선에 대해서 통용되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 그러면 원과 곡선이 접한다는 문제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어 안 풀었어? 지지난 시간에 파트 무슨 파트야? 접선 파트에서 풀었다고. 즉 여기서 접한다는 것은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공통 접선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원과 접선 성질 나왔어. 원과 접선 성질 나오면 이 접전과 원의 중심을 잇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항상 직각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수직 관계니까 이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을 구한다라는 문제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당연히 요거를 미분해서 얼마를 집어넣는 거? t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미분해서 t를 집어넣으면 그놈의 기울기는 2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얘랑 얘까지 기울기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t-3분의 t제곱 마이너스 0이 되는 거고 얘가 얼마가 되는 점?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을 구해보면 되겠다. 이 점은 유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족하는 점 하나만 구하면 된다는 거다. 따라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t마3을 여기다 곱해서 분자 정리한 t세제곱에 마이너스 t 더하기 3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2t 세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맞냐 계산이? 잠깐만 맞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은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만족하는 t 얼마가 나와? 누가 봐도 1이 나올 거고 그 점은 유일하니까 나머지 점은 구할 필요도 없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점이 얼마가 되겠다? 1,1이 돼서 그 다음 답은 두 점 사이 거리로 구하라는 게 우리가 이 fx가 2차가 아니라 3차가 됐든 다른 함수가 됐든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내가 미분만 할 줄 안다면 어떤 것든 풀 수 있는 통용적인 풀이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 거 요 설명을 좀 잘 기억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 점 사이 거리를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걸 중심으로 원을 그려서 최초로 접하는 접선을 이용해서 이 점을 찾아낼 수도 있다를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 풀이라고 나면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까먹겠지. 그러면 다들 원 하나 그려놓고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준석이 어떻게 잘 기억할 수 있나? 이 정도? 이유도 알겠죠? 그대가 가장 가까운 점인데 접선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활용 문제 길이 하나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넓이까지 풀고 나면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넓이까지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오른쪽 그림, 아마 이 문제를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상에서 많이 봤던 그림일 거야. 실제로 수학 상에서는 이 문제를 뭘 구하라 그랬었냐면 이 이차함수에 내접하는 사다리꼴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를 구하라는 문제를 아마 풀어본 적이 있을 거다. 혹시 요 그림 기억나?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풀어봤을 건데. 자, 그런데 이번에는 뭘 구할 거냐면 이 이차함수의 x축과의 교점 O, 여기는 A, 그리고 선분 OA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내접하는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넓이식을 구할 거다. 자, 넓이식을 구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좌표 하나 설정해야죠. 따라 선생님은 가장 일반적으로 요 사다리꼴의 요 좌표를 미수로 잡고 문제를 해결할 거다. 그러면 요 놈의 좌표는 t, 6t-t 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2분의 1의 밑변 더하기 아랫변에다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에다가 높이를 구할 건데 우리가 높이는 이미 요놈의 y좌표라고 구할 수가 있겠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0,0에 6,0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도 6이라고 분명 구할 수가 있더라. 그럼 우리 딱 하나만 구하면 된다. 윗변의 길이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저 윗변의 길이는 t가 아니에요. t가. 왜 t는 저놈의 x좌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저놈의 길이를 구하는 핵심은 뭐다? 이제 태영이 알아? 저놈의 길이, 윗변의 길이 구하는 핵심은 뭘 이용해서 푼다? 이차함수의 대칭축을 쓰는 거죠. 지금 이차함수의 대칭축이 지금 얼마냐면 얘가 3이라고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만큼을 구할 수가 있다. 요만큼이 얼마에서 t에다가 얼마 뺀 거? 3 뺀 거니까 요 길이가 t 빼기 3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윗변의 길이는 그놈의 몇 배? 2배가 되는 거니까 2t-3이라고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넓이를 st, t에 관한 넓이식이라고 생각하면 2분의 1에 아랫변 길이 6에다가 더하기 윗변 길이 2t-3에 해당하는 높이 6t-t 제곱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었고 t의 범위라는 것은 당연히 얼마보다 커야 되냐면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3보다 커야 되고 해당하는 요금보다 작아야 되니까 6보다 작아야 돼서 t의 범위는 3부터 6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꼴이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떤 식이 나오냐? 자, 6 더하기 2t-6이니까 여기 2t만 남겠고 2t랑 2분의 1과 t만 남아서 얘가 t 곱하기 6t-t 제곱이라는 식이 주어질 거고 우리는 이제 3차 함수에 뭘 구할 거다? 최대값을 구해주는 문제가 되는 거다. 그럼 3차 함수를 그려야겠죠? 이제 3차 함수를 그리는 방법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몇 가지? 2가지가 있다고. 미분해서 그리는 거, 미분 안 하고 그리는 거. 우진이는 이거 미분하고 그릴까? 미분 안 하고 그릴까? 미분 안 하고요. 미분 안 하고 한번 그려볼까? 자, 그러면 여기 인수분해를 또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얼마로 한 번 더 묶여? t로 하나 더 묶이니까 얘가 t 제곱에 6마t라고 딱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 3차 함수의 근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6을 중근으로 가지는 3차 함수가 되겠고 그러면 0 중근에 나머지 근이 6이 되는 개형을 그려줄 거다. 최고창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럼 0에서 중근, 나머지 근이 6이 되도록 해서 3차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 가장 높은 데가 누가 봐도
여기가 가장 높고, 그럼 요 놈이 얼마인지를 구해야겠죠. 자, 이번에 체람 이제 알겠어요. 여기 얼마인지? 이제 4가 되겠죠. 요 간격이 2대 1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4가 된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어. 그때 문제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였어? 3부터 6이니까 3은 당연히 여기 있을 거고 6이 여기 있으니까 가장 높은 데는 얼마에서 갖겠다? t가 4에서 갖는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원래는 미분을 통한 극대값을 구하는 행동을 미분 안 하고 근만 가지고 구했다라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t가 얼마일 때? 4일 때 높이값을 구해야 되니까 답은 t가 4일 때 우리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답 높이는 어디다가 여기 높이값에다가 얼마 집어넣은 거? 4를 집어넣은 거니까 얘는 6 곱하기 4 마이너스 16이다. 그래서 얘가 8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됐어? 뭐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4를 이 넓이식에다가 4를 집어넣어서 구해도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과정은 지난 시간까지는 미분을 통해서만 그렸다라면 우리는 미분을 안 하고도 해당하는 그 원함수의 근만 가지고서도 3차 함수를 그려낼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은 부피의 최대 최소. 자, 가로의 길이가 15고요. 세로의 길이가 8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에서 색칠한 부분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으로 뚜껑이 없는 상자 만들 거야. 상자 부피의 최대가 되는 높이 x를 구한다는 거죠. 자, 뚜껑이 없는 상자를 만들자. 그러면 당연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중요하고요. 해당하는 요 가로 길이, 요 세로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8 마이너스 당연히 2x가 되는 거고, 해당하는 요 세로 길이는 15 마이너스 2x가 되는 게 당연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피는 자, 뭐가 되는 거야? 가로와 세로를 곱한 8 마이너스 2x와 그리고 15 마이너스 2x와 그리고 x, 요게 높이가 돼서 얘 뭘 구하라는 거다? 최대가 되는 높이 x, 즉 3차 함수의 최대가 되는 것을 구하라는 거다. 자, x의 범위는 당연히 요것도 길이고 요것도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된다가 x의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x는 얘는 4보다 작아야 되고 얘는 x가 2분의 15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범위로서 x는 4보다 작아야 되고 길이니까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는 범위가 열린 구간에서의 최대가 되는 x를 구할 거야. 그러면 열린 구간이란 건 양끝값은 절대로 들어갈 수는 없는 구조니까 무조건 최대는 어디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극대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요 3차 함수에 뭘 구하라는 거야? 극대를 구할 건데 지금처럼 간격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은 미분해서 극대를 구해야겠다. 그래서 전개를 해줘야겠죠. 자, 전개하면은 4x의 제곱에 이거 만나니까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30x 마이너스 46x가 될 거고 더하기 46x 제곱이죠. 더하기 120x가 될 거다. 그래서 얘를 뭐 할 거다? 미분해서 극대가 되는 x 구하기 12x 제곱 마이너스 92x에 더하기 120이 될 거고요. 얘가 얼마로 묶이겠냐면 4로 묶이겠다. 그러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428, 432 그리고 30이 될 거다. 그래서 3과 1에 여기가 6과 5에 둘 다 마이너스가 돼서 해당하는 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에 근이 얼마랑 얼마가 되냐면 3분의 5라 그리고 6이 될 거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3차를 그려보면 요렇게 되니까 여기가 얼마다? 3분의 5 여기가 얼마? 6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범위는 0과 4 사이니까 4가 여기 있겠고 0이 여기 있으니까 최대가 되는 x 얼마에서? 3분의 5에서 갖는다라고 구하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활용 문제를 계속 풀다가 보면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범위는 대부분 열린 구간에서 범위가 나올 때가 있다. 그럼 열린 구간의 범위의 최대 최소는 명확하게 어차피 양끝과 만들어가면 최대는 무조건 모일 수밖에 없어. 극대가 될 수밖에 없고 최소는 극소일밖에 없는 최소는 극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은 이 활용 문제의 핵심은 극대 극소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다라는 거다. 알겠죠? 식 세우는 문제다.
자, 그 다음에 부피 2. 이번 입체 도형의 부피 구하기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은, 요거 하고, 입체 도형 부피 구하기. 자,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꼭지점 주위에서 합동인 사각형을 자른 후 뚜껑이 없는 삼각기둥의 모양의 상자를 만들 거야. 이 상자의 부피에 뭘 구하라 문제다?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지. 즉, 합동인 요렇게 사각형 세 개로 잘라서 우리가 뚜껑이 없는 삼각기둥의 모양의 상자를 만들 거다. 자, 그럼 미수를 잡아야 된다. 해당하는 이렇게 잘라낸 양들을 이용해서. 그러면 길이가 요 길이를 선생님은 미지수를 내가 스스로 둬야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요 길이를 선생님이 x다라고 둘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요 삼각기둥의 모양의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길이가 필요하고,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라 그러면 얘가 정삼각형이고, 우리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이어주면은 두 삼각형은 합동인 삼각형으로서 여기에 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 각도가 당연히 몇 도가 되겠냐면 30도가 될 거고, 요쪽 각이 60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높이가 x구에 여기가 60도일 때 이게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3분의 1 x다라고 해서 삼각비를 통해서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요 길이들을 다 구해보면 요 길이는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거다? 12-2x가 되는 거고, 결국에 한 변의 길이가 12-2x인 정삼각형이 밑 넓이로 하고 높이는 루트 3분의 1x인 삼각기둥 모양의 부피를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럼 부피는 뭐야? 당연히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밑넓이는 우리 정삼각형 넓이 공식 뭐다? 4분의 루트 3의 12-2x의 제곱이 되는 거고, 해당하는 높이가 뭐가 된다? 루트 3분의 1 x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요 놈의 뭘 구할 거야? 최대값 구할 거고, x의 범위는 길이니까 0보다 커야 되고 12-2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6보다는 작은 열린 구간의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극대를 구하는 거와 같겠다. 자, 계산 봤더니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 여기에 지워지고, 해당하는 여기를 2를 묶어서 앞으로 나오게 되면 2의 제곱이니까 4로 나와서 여기를 2로 묶은 6-x의 전체의 제곱에 x가 돼서 요놈의 0부터 4에서의 0부터 6까지의 최대가 된 x 구하기. 그러면 극대를 구할 건데 요놈은 미분을 안 하고 그리는 게 시간이 조금 더 절약이 된다. 얘는 마찬가지 근이 얼마인? 하나는 0, 하나는 6인데 6에서 무슨 중근을 가지는 3차 함수 개형으로서 최고차 계수는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돼서 우리는 요렇게 개형을 그려낼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러면 답은 극대에서 발생할 거고 여기가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거가 되겠죠. 여기가 얼마지? 여기는 얼마? 2죠. 여기가 2가 된다. 항상 여기가 2대1, 요렇게가 2대1이야. 그래서 여기가 2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2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된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답이 되는 문제다. 따라서 V2. 따라서 V2니까 2를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2니까 얼마다? 32가 되겠다. 이렇게 최대값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비율관계를 모르면 미분해서 극대를 구할 건데 그 미분하는 게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비율관계를 통해서 극대 극소를 구할 거다. 자, 그 다음은 입체 도형의 부피 최대값 한번 더 해볼게. 자, 밑면의 반진 길이가 6이고요. 높이가 12인 직원뿔에 내접하는 직원기둥의 부피에 뭘 구할 거다?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내가 그림을 그려서 해당하는 만족하는 식을 세워줄 겁니다. 보자. 밑면의 반지름 6, 높이가 12인 직원뿔에 내접하는 직원기둥의 부피의 최대야. 그러니까 지금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가 나와 있는 직원뿔이 있다라는 거다. 우진이 직원뿔이 뭔지 알아? 직원뿔? 네. 뭐야? 제가 보고 있는 어? 네가 아는 뿔이 직원뿔이에요. 즉 우리가 원뿔의
꼭지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이 원의 중심으로 떨어지는 원뿔을 직원뿔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그냥 요런 걸 그리면 여기가 안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지금처럼 꼭지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그 밑면의 원의 중심 떨어지는 뿔을 직원뿔이라 부를 거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은 여기가 얼마고 6이고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는 12가 되는 그 직원뿔에 내접하는 직원 기둥의 부피의 최대를 구할 거니까 그런 직원 기둥을 그려보자. 그럼 직원 기둥은 마찬가지 원 기둥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라는 거야. 그래서 요 놈의 뭘 구할 거다? 최대값을 구해야 된다. 자, 그럼 우리 직원 기둥의 부피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니? 이 원기둥의 반지름과 높이에서만 결정되니까 우리는 미지수를 내가 스스로 잡아줘야 돼. 그래서 뭘 잡을 거냐면 직원기둥의 반지름 R이라 잡을 거고 직원기둥의 높이 H를 내가 잡아서 그 부피식을 먼저 써보는 거다. 그러면 부피식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직원기둥의 부피 파이 R 제곱 H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딱 하나다. 우리는 저 R과 H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한 문자에 대한 3차 함수식을 만들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 R과 H의 뭘 찾아라? 관계 찾아라. 요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관계. 자, 이 관계라는 것은 딱 도형의 관계는 두 가지밖에 이용 안 해요. 피타고라스 아니면 닮음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의 성질 가지고 관계식 찾아주면 돼요.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뭘로 구하겠냐? 아, 삼각형의 닮음이 좀 보인다. 우리는 결국에는 여기서 요쪽에 요 조그만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이 서로 뭘 가지고 있다? 닮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구할 거고 해당하는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R이 되는 거고 지금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냐면 12-H가 되는데 이 관계는 얘 대 얘가 얘와 얘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따라서 밑변과 높이 비가 6대 12, 1대 2가 될 거고 그게 R 대 12-H랑 같아야겠다라고 구해서 우리는 내항의 곱 2R은 12-H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걸 한 문자로 정리하기 위해서 H는 이라고 정리해서 12-2R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고 그러면 파이 R 제곱에 12-2R이 될 거다. 자, 요 놈의 뭘 구할 거야?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당연히 아래 범위는 얼마부터 얼마가 되겠니? 0보다 크겠고 뭐보다는 작겠어? 6보다는 당연히 작아야겠죠? 반지름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자, 미분 해? 안 해? 안 해도 되는 구제죠? 봤더니 근이 하나가 0이고요. 나머지 근 하나가 6이면서 최고창이 음수인 0에서 접하는 3차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개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 3차 함수가 접하는 개형을 자꾸 연습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이제 여기가 얼마인지는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거고 요게 되는 R 값은 이제 얼마가 되겠다? 4가 돼서 우리는 4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답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 집어넣게 되면 파이 곱하기 16에 4를 집어넣으면 4가 돼서 64 파이다. 이렇게 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다시 잠시 끝나 보네. 자, 아무튼 여기 이거 뭐 할 때는 여기 끝내고 나서 저거 합시다. 수원. 알았죠? 잠시 깼으니까 우리 마더텅 좀 합시다. 그리고 수원 진도가 끝났는데 시간이 좀 남으면 수트를 좀 더 진행할게요. 알았죠? 저는 그래도 수원 시간을 좀 충분히 갖고 또 설명할 게 많으니까. 자, 마지막 문제는 글 읽고요. 식 세워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다. 이것도 마찬가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상에서 아마 이미 풀어봤던 문제일 겁니다. 자, 어느 극장의 관람료 X배경과 관객수 Y명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고 나와 있어.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극장에서 관람 수입을 제대로 하려면 X를 얼마로 하냐? 관람료 X, 관객수 Y. 우리는 관람 수입을 제대로 할 거야. 그럼 관람 수입이라는 건 뭐야? 저 관람료랑 관객수를 뭐 한 거야? 곱한 거가 되겠죠? 그게 관람 수입이 될 거고 요 놈의 그냥 뭘 구하라는 거다? 최대가 되는 X 구하기. 즉 X와 저 Y식 4800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에 최대가 되는 그냥 X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고 당연히 X는 관람료니까 0보다 큰 거
그 범위 내에서의 뭐 최대가 된 x 구하기, 당연히 그냥 극대값을 구하라는 간단한 문제다. 따라서 미분에서 극대를 구한 형태겠죠. 인수분해 자체가 복잡하니까. 따라 전개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0x의 제곱에 더하기 4800x가 될 거고, 얘를 뭐 할 거다? 미분할 거다. 그럼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0x에 더하기 4800이 될 거고, 얘를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20x에 마이너스 4800이 돼서 60, 80에다가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위로 볼록 개형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80과 60이 될 거고,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개형이 이렇게 그려져서 결국에 얼마에서 60에서 최대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다. 자, 일단은 밑에 거 하나씩 풀고요. 그 다음에 수학 1 한번 해볼게요.